오늘 자꾸 하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 컨설팅 스토브리그입니다. 무편향, 무자극, 무첨가 방송을 추구하는 저희 스토브리그 오늘도 화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저희 오늘 방송에 특별한 손님 오신 거 알고 계시죠? 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나경원 전 의원에게 아주 진심 어린 컨설팅 해주실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 윤태곤 도마 정치 분석실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다 친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고. 네, 뭐 친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니 생각하시나요? 두 분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전 두 분이 계셔서 좋은 컨설팅을 받으려고 나왔는데 네. 뭐 하여간 뭘 물어보시겠다는 게 좀 너무 그러네요. 아, 저희가 사실 그 나오시기로 약속 말씀하셨을 때가 상당히 꽤 조금 전입니다. 그때 네. 방송 출연을 상당히 안 하고 오랫동안 이제 네. 지역 활동에만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와 정말 나오시는구나 우리 프로에 큰 선물이 오신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 좀 방송에 그래도 조금 보이셔서 한 두 번, 세 번 나갔던 것 그랬어요? 같아요, 방송에. 존재감 탓입니까? 굉장히 많이 두 나오신 것 번도 같아요. 아니다. 방송에는 한 번 나오지 않았나? 아 라디오 인터뷰를 많이 라디오 좀. 인터뷰 한 두 번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라디오 인터뷰도 딱 두 번 했어요. 네. 저희가 첫 발을 이 아. 스타트를 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 뭐 아무튼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더 딥한 얘기로 조금. 급한 이야기 없고요. 좀 깊은 얘기를 없습니다. 예, 해주실 거라 좀 기대를 네. 하면서. 약간 네. 뭐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네.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아는데 잘 모르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아닐까 싶어요. 잘 아는데 잘 그렇죠. 모른다. 너무 익숙한. 나경원 다 알아. 모르는 옛날부터 건 나왔잖아. 없죠. 네. 뭐 국민의힘 한나라당 다 아는데 사실 근데 깊이 조금 들어가 보면은 또 좀 잘 모르는 뭐 익숙한데 좀 낯선 속을 그런 모르겠네. 면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제가 잘못한 거고. 아니요 잘못한 게 아니라 한 20여 년 되셨잖아요. 제가 한 2008년 9년 그때 전당대회 한번 3위를 하신 적이 있을 텐데 그때는 제가 기자였는데 네. 그런 기사를 썼었어요. 한국의 이제 여성 정치인들이 박근혜 아예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뭐 여성 몫으로 최고위원은 뭐 여성 따로 뭐 그렇죠. 그런 이제 양극화된 시대였는데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좀 새로운 세대로서 등장한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있다. 아, 그때 벌써 그 당시에 이제 2008년에. 아예 뭐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통틀어가지고 그때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뭐 박영선, 나경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쭉 올라오던 시대였었죠. 네. 그때 비하면은 그 뭐 나경원 옆에 계시지만 나경원 대표나 박영선 장관이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한테는 약간 기대보다 못 미치다. 훨씬 더 이렇게 더 나갈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 정치인들에 비해 가지고 명멸하는 많은 정치인에 비해 가지고는 뭐 생명력, 여론의 지지 이런 걸 많이 받고 있지만은 네. 그런 좀 양면적인 느낌이에요. 저는. 저도 이제 뵌지 오래됐는데 그 이제 아까 이제 박영선 의원하고 이제 비교를 하셨는데 두 분 다 이제 원내대표를 하셨잖아요. 네. 그건 이제 굉장한 그 벽을 하나 뚫으신 거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빼고 나면 여성 정치인으로는 대표적인 분인데 그 동안에 이제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정치 시작한 이래로 이명박 정부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도 있고 윤석열 정부도 있는데 보수 정권이 이제 정권이 됐을 때 상대적으로는 이제 뭐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처럼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누가 봐도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뭐 이력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로 보면 줄여야 보수 되는데. 정당이 집권했을 때 이제 여성 총리도 할 만하고 당 대표도 할 만하고 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 의외로 원내대표도 야당일 때 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그 대척점에 서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창 총재가 도전할 때도 야당일 때 그때 역할을 하셨고 그러니까 전사의 이미지로 약간 또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좀 그 본인이 이제 그 망가지는 걸 불사고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왔을 때 그만큼 보상을 받았냐? 맞아요. 또 그거는 아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서
애매한 상황으로 좀 정치가 가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아예 고민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컨설팅 네.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저희 바로 본론으로 저희 넘어가는데 이제 시작 전에 네. 네. 잠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이스 그러니까 브레이킹 하는데 갑자기 아니, 본론으로.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이 야당 시절에는 나경원 나가 앞에 서 싸워 이렇게 하고 여당 되고 권력 잡으면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뭐 권력도 나누고 뭐 역할 분담할 때는 또 뒤로 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반복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대신했으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나는 뭐 그냥 안 할래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이게 재밌어. 좋은 쪽으로. 편하게 좀. 이게요. 다 좋게 얘기. 네. 다 좋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재밌어요. 이게. 이준석 X축, 대표가 나와서 Y축. 했는데 굉장히 네.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의원 여기 계시잖아요. 이제 나와 가까운 사람을 이쪽으로 이제 붙여주시면 되고,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능력을 어쨌든 오래 되신 분이니까 정치적인 능력을 좀 평가를 해주시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번 시범적으로 안철수 의원을 한번 해보실까요? 정말 어렵네요. 도저히 못 붙이겠다 하면은 뭐 대략 뭐 어중간하게 놔주셔도 되고요. 그냥 어중간하게 이렇게 놔드려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끝날 때 정리해서 다시 붙여도 됩니다. 네. 상당히 지금 되게 많이 계시는데 이쪽으로 너무 가까이 붙이신 거 아닌가? 이게 친밀도라 그랬죠? 네, 이게 네, 마음과 네. 가까우신 겁니다. 네, 가운데로. 자, 전당대회 때 어쨌든 경쟁자 11번 했던 뭐 별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경쟁자로 생각도 안 하셨던. 네. 네, 왜냐면 그때 뭐 판이 그렇게 될 그 가능성은 없었어요. 그렇구나.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었어요, 이분. 홍준표 지사. 한숨이. 그렇죠. 이게 상대적인 게 재밌어요. 네, 뭐 정치적인 능력도 관계의 어떤 정치적 능력은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게 정치적 능력도 참 여러 가지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선거에 대한 통합 능력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정치를 보는 시각이 달라서 정치를 이게 보는 능력, 정치적 능력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좀 미래에 도움이 되는 능력이냐 아니냐로 보면은 전 이쪽으로 들고 싶고 말씀을 잘해서 또 뭐 이렇게 끌어가는 쪽을 보면 조금 높이 들릴 수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미래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로 제 나름대로 보겠습니다. 네, 그 능력으로 통일해서 해주시는 걸로. 자, 김기현 대표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 뭐 이 정도. 저희가 이 영상 거의 여기다 다 쓸 것 같아. 이 영상 한번 준비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있었던 김기현 대표와의 만남 영상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당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열의 전당대회로 되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참 어렵게 세운 정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적인 국정 운영, 그리고 또 내년 총선 승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어떠한 사심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 또 당에 대한 애당심, 그리고 충심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 때 그 대표님 뭐 집 앞에 맨날 기자들 뻗치게 하고 그때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국회 출입 기자였는데 그 테레비로 막 생중계로 막 거의 무슨 얘기를 하고 나오셨을까 엄청 다들 긴장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좀 좋은 얘기가 나와서 약간 깜짝 놀랐다. 정말 좋은 얘기가 오가셨습니까 그때? 다 이야기 제가 잘 했네요. 당에 대한 충심, 애당심. 네. 전 뭐 무한한 애당심입니다. 왜냐,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참 당을 오래 지켜왔고, 네. 뭐 당이 누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은 당원들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수련한 마음이 든. 제가 무한한 생각할 때 지난 애당심이에요.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나 이른바 주류 진영이 나 의원님한테 말하자면은 뭐 빚을 좀 진 거잖아요.
빚을 이게 졌다. 저는 이제 빚을 줬을 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고마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불편해. 저 사람이 내 빚을 갖고 있는 게 계속 불편하고 보고 싶지 않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 빚진 사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은 좀 말하자면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나도 이걸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네. 상대를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은근한 압박이랄까 이런 거를 이제 갚을 기회를 줄 수 있는 네. 그게 앞으로 이제 나경원 의원님의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은근한 압박. 절대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 그러면은 저 사람 꼴 보기 싫고 어떻게 뒤로 치워버리고 싶고 그런 느낌인 거고 좀 고마움을 느끼고 갚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과제일 것 그게 같아요. 관건이다. 이분이랑은 뭐 관계가 오세훈 시장입니다. 오 시장이면 네. 오 시장님 뭐 이쯤에 이렇게 같이 나야 되나? 네, 어떻게 네, 뭐, 나야 되나? 능력은 여기 능력은 오 시장님이 요새는 좀 이 정도로 보여지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래에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미래에 뭐 좀 더 힘이 있을 것 같은 사람 뭐 이렇게 보내. 네, 요새는 저기 보수 정치인 중에서 상당히 이미지가 좋은. 시장이란 자리는 늘 그렇죠. 네. 뭐 싸울 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정책 얘기하고 일하는 얘기하고 그러시니까. 그리고 오 시장이 잘해야지 내년에 선거도 우리가 이기니까. 네. 서울은 아무래도 오 시장이 뭐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일을 잘하는 게 저희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 지금. 뭐 하여간 일면은 또 동의하고 또 일면은 아유 조금 더 잘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거 있는 거고 그렇죠 뭐 늘. 강서구청장 공보물에도 보니까 김태우 후보 공보물에 오 시장 사진 크게 올려놨더라고요. 네. 이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유승민 의원님 너무 안타깝죠 요새? 안타깝다. 뭐. 어떤 부분이 뭐 아유. 정권에 대해서 너무 쓴소리를 하는. 이제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리고 싶지만 네. 조금 과하실 때가 많아서. 그 비판이. 여기까지 나와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이 당에 오래 있었던 분이고 이제 안철수 의원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래도 이제 나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2011년 보궐선거 때도 안철수하고 연이 간접적으로 있었고 아까 말한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도 있었고 서울시장 그 2021년 때도 어쨌든 당 안팎에서 있었지만 경쟁을 했고 전당대회 때도 이제 직접 경쟁은 안 했지만 그런 연이 좀 있는 분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주 연이 깊으신데 이건 뭐 동의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보는 이제 우리 그 유승민 의원은 저분 정치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봤는데 지금은 어떤 포지션이냐면 진보가 지지하는 보수 정치인의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대선 지지율이 좀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사실은 이제 보수나 이제 당을 계속 옮기고 하면서 보수나 이제 민주당 쪽에서 조금 신뢰를 잃었고 그래서 중도가 지지하는 중도 정치인이라 그러는데 그 폭이 굉장히 이제 조금 좁아져 있어요. 예, 그 이미지가 뭐 그렇게 됐고 오세훈 후보가 이제 최근에 저 옛날에 과거에 다른 분들이 강한 그 이미지 구축할 때 했던 전략이죠. 중도가 지지하는 보수 정치인의 이미지를 지금 선점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아까 대중적으로 좀 좋게 나가고 있고 우리 나 의원님이 저 자리 지금 오세훈 후보가 갖고 있는 저 자리에 그러니까 중도가 지지하는 보수 정치인의 길을 갔으면 좀 좋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수가 아주 신뢰하는 보수 정치인의 이미지는 갖고 있는데 그 확장성에서 지금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숙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홍준표, 유승민, 뭐 안철수 이런 분들보다는 김기현 후보 이런 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수가 가장 사랑하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으로 오세훈 후보보다도 그 신뢰라든가 사랑은 더 받는 것 같고 숙제는 좀 그런 게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후보들만 놓고 보면 어때 의원님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시겠죠. 중도의 확장성이 필요하다. 있는데 아니, 못 뭐. 알아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요. 다 주신 말씀은 항상 잘 새겨 듣습니다. 예. 제 얘기 거의 안 듣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뭐 사적으로는 처음 나눈 얘기는 아닌데 네. 그런데 이제 확실히 그거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갖고 있는 원칙과 철학, 소신 뭐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캠페인만 보는 거고요. 나 의원님은 그보다는 조금 이제 자기 부인 철학도 좀 있고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윤 실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잘 국민들이 저를 모르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끊임없이 해왔던 어떤 정책 행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정치적 행보에 다 가려지거든요. 뭐 싸우고 우리 당이 꼭 지켜야 되는 가치에 물러서지 않고 이런 부분만 기억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 했던 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조금 더 통합적이고 또 약자에 대한 정책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라는 포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사실 그 라운드 테이블 하고 왔는데요. 인구 문제, 기후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는 무엇으로 먹고 살 거냐에 관한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준비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잘 기억 못 하시고 또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럼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뭐 기후 문제만 해도 이게 그동안은 모조리 환경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진보의 아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미 사실 2015년 때도 제가 파리 기후변화 회의에 가서도 대한민국 대표로 연설도 하고 그랬지만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적극적인 표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결국 인류의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의 문제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인구 문제도 역시 국회에서 저출산 특위위원장도 하고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타겟팅해서 정책을 해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등록혼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프랑스의 등록동거원 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든지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상당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도 못하셔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제가 오래전에 2010년쯤입니다. 기억 잘 못하시겠지만 이제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또 김문수 이런 분들 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말씀들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한나라당의 전략적 자산으로 다 굉장히 잘 성장들 하셨는데 이제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두 가지 길이 있을 거다. 하나는 보수의 전략적 자산이 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이 되는 길이 있다. 근데 제 바람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이 되는 길로 다들 갔으면 했는데 그때 이제 무상급식 이슈가 있었고 지방선거에 또 이제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또 그리스발로 재정위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의 전략적 자산이 가면서 보수색들이 강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대중의 사랑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 보수 정치인이고 진보 정치인이고를 떠나서 저렇게 저런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있어야지 저런 분들이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당대표도 해야지 이런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이 되는 길로 가야만 대중의 사랑을 받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제 그 국회의원이 아니고 시장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정쟁에 직접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이점이 좀 있거든요. 어떤 불리한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난 서울시장에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하고 싶은 것만 딱 하면 되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나 의원님께서 지금 아까 하신 그 위원장 맡았던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번에 대통령실하고 충돌은 했지만 저는 그 헝가리식 해법이나 이런 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진단했던 거 해법도 다 많은 분들이 공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기후 문제든지 저출생 문제 이런 것도 어쨌든 계속 좀 본인의 아젠다를 가져가시면 그래 대한민국에 좀 필요한 정치인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참 아까 말씀드린 거 연관되는 문제인데 여당일 때는 기회가 별로 없고 야당일 때 싸울 기회가 많았던 그 생각 똑같이 한 사람이 박영선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박영선 장관이 지난 정부 때 그리고 사실은 좀 비문 내지는 비주류에 가까운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정부 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됐어요. 중기부는 지금도 사실은 조금 위상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자리인데 본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블록체인하고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그 이야기가 몇 년 동안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박영선의 그 이미지를 완전히 블록체인과 미래로 가질 만큼은 부족한데 이런 이야기 좀 했었지 정도까지는 조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다시 컴백하면 아마 거기도 또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저는 맞아요. 지금 나 의원님도 약간 그 유사한 그러니까 미래하고 기후하고 이제 출산 문제들
그래 뭐 했던 것 같기는 해. 저 사람이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박영선 장관을 보면서 이게 하여간에 어떤 면에서는 좀 동병상련을 느끼는 네. 것도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좀 늘 싸울 때 앞장 세우는 이런 세우는데 거잖아요. 그래도 거긴 저보다 나아요. 장관을 구로는요. 아니 그거 떠나서 뭐 진짜 입각을 했느니 안 했느니를 떠나서 그래도 구로는 민주당의 그렇죠. 강남이에요. 같이 줬죠. 저는 꼭 나쁜데 힘든 데만 가라 그러더라고요. 동작구도 그때 저 한 달 전 그 저 서울시장 선거에서 동작구 출신 정몽준 의원님이 그렇지. 17% 진대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17%를 이겨야 되니까 우리 그때 누구 보고 나가라 그러니까 소록도까지 도망가셨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모레 후보 등록해야 되는데 후보가 없으니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건 한 번도 안 시켜주는데 뭐 박영선은 그런 거 그래도 얘기 낫다. 안 합니다. 그냥 전 무한한 애당심으로 다시 시작할 다시 겁니다. 애당심으로 덮고 갑니다. 이분 들어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 이 전당대 과정에서 정치는 참 정치적도 가슴으로 재능도 해야 있는데. 된다. 뭐 이런 말씀도 예, 하셨었는데. 저는 뭐 그냥 요 사이에다 좀 넣어야 사야 되나? 될까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김기현 의원님은 네. 제가 같이 정치를 올해. 시작했어요. 네, 올해 네. 같이 시작했고 네. 이준석 대표는 조금 더 노력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모습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도 뭐 아직 젊으니까 여기보단 조금 올려드려야 되겠네요. 역시 좀 너무 지금 말하는 게 좀 과하다.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저는 늘 정치가 말로 하는 거라고들 많이 그래요. 정치는 사실 이제 대표적인 분이 홍준표 대표죠. 늘 말씀을 많이 하시죠. 뭐 행정을 하시는지 지금 대구시장인지 정치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런 정치인들이 득세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말이 사실 너무 앞서는. 말이 앞서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정치인이 말에 대한 책임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자산 이런 게 좀 갖춰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 세 분들은 어쨌든 지금 너무 말씀이 많으신 분들이네요. 그죠? 이분은 이렇게 내려야 되겠다. 조금.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이분이랑은 장재원. 근데 여기는 뭐 분들하고 좀 같은- 어떻게 같이 여기다 놔야 될까요? 네, 어떨까요? 어떻게 뭐 자리를 만들어 드릴까요, 어디? 아니 왜냐하면 약간 정치적 역량을 장외? 이게 좀 뭐 이분들은 뭐 다 대선 후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네요. 같이 놓는 게 맞을까요? 근데 저도 좀 그 생각이 좀 어. 들어요. 기권. 패스하겠습니다, 장재원은.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아니 대통령님도 여기다 같이 놓는 게 맞을까요? 그것도 좀 뭐- 아니지 않나? 이게 뭐지 이미 대통령 하고 계신데 우리가 마음의 뭐런- 관계 정도라도. 마음의 관계는 뭐 대통령님하고 우리가 무슨 마음의 관계를 논하겠습니까? 그래도 또 이 같은 학과 이 3학번 아이고 그런 거는 마음의 관계를 논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저희- 우리 당의 대통령이신데. 저희가 차마 이 얼굴 그거는 못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요. 또 물어보고 좀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가 안 좋아한다 막 이런 소문이 정치권에 많이 저는 돌아가지고 늘 그냥 만들어내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저는 뭐 여사님을 뭐 뵌 적이 거의 없죠. 그 전에는 뭐 하긴 선거 과정에서 한두 번 뵌 거. 다니까. 뭐 사석에서 뭐 법대 부부동반 식사를 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자 헛소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짜 뉴스 되시겠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걸로 이제 마무리 네. 짓고 저희가 그 나경원 의원과 어떤 이제 인물들과의 관계로 좀 예전 이야기를 좀 꺼내봤고요. 이번엔 정말 이 나경원 의원이 미래에 대해서 논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 뭐 지금 뭐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인지도 면에서는 여성 정치인 중에 정말 그죠? 이런 현존 여성 정치인 중에 탑 최상위권. 네, 최상위권에 있으신데 앞으로는 뭘 하시면 좋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뭐 내년 4월에 총선 네. 그렇죠? 네. 저는 뭐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내년 동작구 선거 승리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스토브 나와 있는 시간에 차라리 동작구 가서 지금 오늘 뭐 적십자 회도 저 어디
오라고 한 뭐 데가 행사가 많아가지고. 있고 또 모두 행사가 있는데 이거 몇 개 행사를 못 가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시간도 길어가지고 말이야. 시간을 왜 이렇게 안 끝내주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저는 뭐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 정당 활동도 해본 적이 없고 선거에 나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해본 적이 없고 행정부도 해본 적이 없고 청와대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이제 캠페인만 해봤는데 그렇게 이제 제한된 데서 옆에서 지켜보면 정치인 한 명을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제가 응원하는 것도 젊은 정치인 하나 저렇게 키워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사에서 그러니까 그 나경원 정도의 원내대표까지 그 본인의 정치력으로 보수정당에서 뭐 당대표 된 이준석도 있지만 원내대표까지 뚫어냈다고 하는 건 그렇게 키워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하고 제가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응원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때 1945년 해방 이후에 여운형 이래로 중도에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하면 저거는 친윤이다. 그것도 뭐 제가 이준석 대표 저건 뭐 저게 대표적으로 제가 안철수를 좋아하고 지지한다. 그리고 이준석을 어떻게 윤석열, 안철수, 이준석을 동시에 다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제가 유승민 의원에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제가 그만큼 이 정치 현장을 제가 직접 안 해봤지만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어려운데 그만큼의 정치인, 역량 있는 정치인 키워내는 게 어렵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경원 의원이 다른 분들보다 뭐 유튜브라든가 막말을 하고 뭐 그런 욕을 받죠. 합리적이지 않고 한목적적이어서 그냥 세게 말하고 막 그렇게 하면 이제 주목도 받고 하는데 저는 정치라는 건 역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영역이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약간의 무례하지 않고 질서가 있고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정치를 좋아하죠 제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건 다 떠나서 왜냐하면 저는 정치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저도 뭐 글을 쓰거나 방송을 하면 공격을 많이 받는데 어디서도 응원받는 경우가 없어요. 응원받는 유일한 방송이 이 방송입니다. 이 방송 듣는 분들이 비교적 아주 소수지만 그래. 제가 어딜 가도요. 글을 쓰면 전부 다 공격을 합니다. 보수에서는 제가 옛날 경향신문 한겨레에 글 쓰고 막 이랬다가 전 완전 좌파입니다. 보수에는 좌파고. 그리고 뭐 조선일보에 뭐 제 글도 쓰고 있는데 그건 뭐 완전히 거기선 전 완전 좌파입니다. 전 심지어는 뭐 그분들은 전화도 해서 그냥 죽이겠다 이러기도 하기도 하고 막 이제 친명 쪽에서는 저거는 완전 친윤 쪽 국힘 쪽이 보수 쪽이다. 저건 또 보수 쪽에서는 저건 또 여기는 안철수다 이준석이다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응원을 받는 데가 없습니다. 응원 받는 데는 전 이 방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께서는 2011년도부터 가장 우리나라에서 공격,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있고 이재명 대표 부부도 있습니다만 거의 그 정도의 공격을 받았죠. 그런 것들이 전 정상적 정치라고 보지 않는데 그런 것을 다 견디고 좀 이렇게 단련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그 정도로 공격을 당하면 사람이니까 또 자기도 그렇게 좀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비교적 제가 보기에는 잘 넘어가신. 잘 넘어가죠. 잘 참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보수라고 얘기할 때 보수가 이제 품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까 저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것도 보수는 그래도 품격 아니냐. 우리가 지더라도 품격 있게 지고 후퇴도 품격 있게 후퇴하는 거지. 그런 방법까지 다 동원해 갖고 이길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게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또 아까 제가 다른 분들 응원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제가 나경원 의원님을 또 응원하죠. 지금 의원님 어쨌든 지역구가 보시기에는 막 쉬운 곳은 아니고 어쨌든 지역구에 매진을 하셔야 되는데 또 모르겠어요. 당에서는 나중에 이제 또 선대위 또 꾸려지고 이러면은 또 어떤 역할을 맡아라 또 이런 주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당에서의 역할은 어쨌든 지도부 체제로 가는 겁니다. 당 대표가 선거를 이끌어가는 거고요.
저는 어쨌든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정치를 쉬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다시 정치를 해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극단화돼 있어요. 네. 사실 또 그 극단화에 늘 편승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 이 뭐 지금 이제 개딸들이라고 대표되는 이제 민주당의 또 세력도 있었고 우리도 물론 저는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애국자시라고 생각하고 그분들 뜻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근데 또 일부는 안 그러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정치인들은 그 유혹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타면 되게 편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야 이렇게 정치가 극단화되고 그 극렬 지지자들한테만 소구하려고 하니까 정치가 더 피폐화되는 거예요. 정치가 뭐예요? 갈등을 조정하는 건데 민주당 요새 하는 거 봐봐요. 숫자만 믿고 전부 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마음대로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패스트트랙의 지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숙려 기간을 120일, 90일, 60일을 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극단화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다시 좀 여당 중진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걸 좀 조정해내야 되지 않겠냐. 일이 되는 정치를 네,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축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극단적인 이 팬덤에 의지하는 정치를 좀 우리가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그런 논의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극단적 팬덤 정치의 저희 방송의 고민과 같은 부분입니다. 여기 아니 무편향, 무첨가, 무자극 뭐 이렇게 네. 나오셨길래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번 근데 이거 진짜 인기 없는 거거든요. 이거 조회수 좀 없어요. 나옵니까? 예. 귀신. 조회수 좀 조금 나옵니까? 올랐어요. 의원님 근데 덕분 보려고요. 이게 아니, 저는 제가 이번 오늘 총선에서는 의원님은 계속 좀 딜레마적인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봐요. 지금부터 그러한 게 지금도 내가 지역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행사 가고 이렇게 차분히 바닥 다지고 싶다. 당연하게 그럴 건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일 때보다 여당일 때 오히려 뭐 상처받고 뭐 총 맞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처도 이렇게 스스로 좀 다독이고 싶으실 텐데 근데 저는 나경원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러기가 어렵다고 봐요. 나는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고 싶어도 그러기가 어렵다. 그리고 거기다가 서울의 동작이라는 지역구의 특성상 스윙보터적인 특성상 이게 나경원이 잘해서 되고 안 되고도 있는데 전체 흐름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확 휩쓸리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라도 전체 흐름을 앞당겨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적인 상황에 네.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속에 이야기 시원하게 하지도 못할 것 같고 나오기도 싫었을 건데 근데 그래도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가끔은 또 방송도 나가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저는 계속 직면하실 거라고 봐요. 선거 내내. 저희 그 의원님 오신다니까 줄타기를 잘해야죠. 그러니까. 그 스브스 프리미엄 저희 그 게시판에 의원님한테 질문을 남겨주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여쭤볼게요. 그 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현 정권의 장단점을 좀 얘기를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장점은 뭐 해야 될 일을 사실은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꼭 이제 그동안 제가 아까 이제 헌법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늘 표 때문에 안 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해야 될 일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외교나 이런 부분 점수 따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외교, 안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고 계신다. 근데 단점은 이게 이제 지나친 추진력, 뭐 지나친 속도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국민들의 공감을 좀 같이 얻어가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이게 앞선 질문이긴 한데 국민의힘이 몇 석 확보할 것 같냐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고 봐요. 선거 지금 아직도요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어요. 판이 몇 번이 바뀔지 모르는. 예, 그래서 지금 예측하기 어렵고요. 저는 이번 뭐 보궐선거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사실은
하태경 의원이 물꼬를 텄어요. 네. 기득권을 내려놓는 물꼬를 텄습니다. 음. 저는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부 사정이 어떻고 저쩌고. 그래서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 어제 그 또 발언은 평을 했죠. 정말 나쁘다. 음. 진짜 해당행위다. 그거야말로.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 하태경 의원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지만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리들을 많이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공천의 혁신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17대 들어올 때 굉장히 당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때 한 영남권에서 거의 한 20분 이상이 아마 그때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때 불출마 선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선방했었죠. 근데 이제 그 신호탄을 이제 시작하는데 거의 다 그냥 물을 뭐라 벗겨져 버려. 그랬지? 소금을 뿌리셨나?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좀 이어져야 앞으로 될 정말 텐데. 어떻게 되느냐는 참 많은 스토리가 남아 있고 그래서 공천이라는 게 어느 게 잘된 공천입니까? 얘기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요. 공천은 이 한 편의 드라마다. 이게 전체적으로 드라마 각본을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날릴 것도 먼저 날리느냐 뒤에 날리느냐 또 누구랑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뭐 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 편의 드라마가 돼야 되고 근데 그중에 저는 하나 핵심이 공당의 공신력이라고 생각해요. 공신력. 지난번에 우리가 21대 총선을 망친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공천 번복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로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공천 실패는 공천 번복이에요. 비례대표 명단도 100% 뒤집었죠. 뭐 인천이나 뭐 경주나 뭐 일부 지역을 막 공천이 하룻밤에도 몇 번씩 바뀌었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신뢰하지 못하는 공당의 모습. 이게 제일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앞으로의 그 공천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의 그 선언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강서구 선거 끝나고 한 내일 모레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 이걸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태경 의원이 던진 공을 예컨대 이런 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태경 의원이 내가 3선인데 지난번에 신인으로서 좋은 기회를 받았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서 난 힘든 대로 빠진다. 좋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 부산 해운대 이 사람을 공천하더라도 서울 선거, 충청도 선거에 도움될 사람을 거기에 공천할 거냐? 아이고 잘 됐다. 우리 여기 이제 친한 사람 여기 갖다 꽂자.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거가 되는 괜히 거죠. 방만 뺀 격이 될 수가 이제부터 있겠네요. 정말 중요하게 달린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또 이어받는 사람이 좀 있어야지 이게 계속 영향력이 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기득권을 내려놓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죠. 총선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국민의힘은? 지금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하는 거는 약간 지금 공격의 포인트가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 좀 맞춰 있잖아요, 사실. 내년 총선까지 이게 과연 갈 수 있을까?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영장 기각으로 이제 무죄 받은 것처럼 지금 이제 조금 기세등등한 그런 쪽이겠죠. 어쨌든 우리도 이재명 대표만을 공격하는 그런 전략은 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조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으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가 볼모 잡힌 건 맞지만 네. 어쨌든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무죄는 아니지만 또 국민들 생각에 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뭐 선거라는 게 뭐 우리 박성민 대표님 늘 말씀하시지만 내가 잘해서 꼭 이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잘하는 전략을 좀 이제는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내가 잘하는 전략. 국민의힘이 잘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 자, 저희가 지금 긴 시간 지금 나경원님 바쁘신데 지금 지역구 일정을 몇 개를 이제 마무리 안 해주세요. 이제는 이제 하려고요. 네. 저희가 오늘 아까 그 나경원 의원님께 질문 여러 개 남겨주신 그 파테이님이랑 그다음에 김자경님 저희 스프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 남겨주신 이 두 분은 저희 제작진 이메일로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경원 의원님과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 이야기부터 미래 이야기까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또 달려왔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끝으로 고맙습니다. 할 말씀 있으세요? 아니, 앞으로 스토브리그 많이들 청취해 주시고요. 또 좋은 대안들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긴 시간 오늘 두 고맙습니다. 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